안녕하세요. BTBS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RBC에서 제공해주는 부동산 8월 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부동산 시장 결과로 RBC에서는 시장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극복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7월 부동산 시장은 매우 훈훈했습니다. 캐나다 전체 활동 기준으로 볼 때 2017년 12월 이후 가장 강력했던 한 달이기도 하죠. 리세일은 6월에 비해 약 3.5% 증가하였고 1년 전과 비교해서는 약 12.6%가 증가하였습니다. 즉 많이 집을 사고 팔고 있다는 의미죠.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고 판다는 의미는 즉 작년에 부동산 시장이 도입된 주택담보대출 적격 스트레스 테스트를 극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징후입니다. 이 정책이 발표되었을 때만 해도 리세일이 확 줄어들었고 한동안 풀릴 기색이 없었었죠. 리세일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기준 가격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상승폭은 전년 대비 약 0.2%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상징적인 것은 바로 이번 상승은 지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RBC에서는 더욱 강력해진 수요 공급 조건이 즉 집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의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 이런 현상이 가격 상승을 더 부추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지 각 시장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 같은 현상이 가장 두드러진 곳이 바로 밴쿠버입니다. 가격은 약 9.4%가 하락하였지만 밴쿠버는 7월 한 달 26년 만에 가장 큰 월간 판매 증가율인 26%를 기록하면서 캐나다 서부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캘거리와 에드먼튼도 모두 소폭의 상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론토에서는 리세일 활동과 집 가격이 계속해서 적당히 가속화되고 있으며 대부분 캐나다 중부와 대서양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긍정적인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타와와 몬트리올의 부동산 시장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매우 엄격한 수요 공급 조건의 지속성은 두 도시의 부동산 시장에서 점점 더 높은 부동산 가치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엄격한 수요 공급이 의도하지 않은 투기적 성향의 부동산 거래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캐나다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에게는 7월과 같은 부동산 시장이 몇 개월 계속 지속된다면 캐나다에서의 주택 정책 논쟁이 급물살을 탈 수 있고 또 이것이 다가오는 연방 선거에서의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캐나다 부동산 협회 CREA에서 8월 15일 아침에 발표한 7월 수치는 사실상 공식화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캐나다의 주택 시장이 조정은 끝났고 회복은 이제 시작되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밴쿠버, 캘거리, 에드먼튼을 포함한 서부 지역의 경기 침체는 이제 회복의 초기 단계에 있으며 토론토에서는 부동산 상황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보고 있는 거죠. 거기다 Sales to New 비율을 보면 이미 셀러 마켓에 매우 근접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케벡과 대서양 대부분의 시장에서 그들이 7월에 기록한 광범위한 이익은 오랫동안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몬트리올, 오타와와 같은 엄격한 수요 공급 조건과 더불어 시장이 좀 작은 할리팩스는 아직까지는 가격 상승 압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전역에서 시장이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테스트와 기타 시장 냉각 조치에 적응했다는 증거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올해 금리 하락도 이런 증거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RBC의 견해는 전국적으로 주택 재판매 활동이 가까운 시일 내에 약간의 상승 궤적을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가 일부 구매자들에게는 집을 현재 구매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제공하겠지만 건강한 노동시장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하락은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거죠. 다음 몇 달은 정책적으로 매우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진적이고 느린 부동산 회복 시나리오에서 우리는 정책 입안자들이 어떠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결과를 꽤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책 입안자들은 캐나다 주요 도시에서 부동산 가치의 급속한 가속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떠한 발전도 경계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토론토가 그들이 감시하는 가장 민감한 도시가 될 것입니다. MLS 주택가격 지수인 HPI는 7월에 4.4% 이얼리 증가하였고 2월 2.4%에 대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는 등 집값이 이제 리포트에서도 뚜렷하게 다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MLS HPI가 캐나다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오타와와 몬트리올의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목할 것입니다. 오타와는 작년 대비 약 8.8%가 상승하였고 몬트리올은 약 7.2%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두 자릿수 비율로 집값 상승률이 치솟는다면 정책 이반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7월에 MLS HPI가 마이너스 9.4% 하우스 가격이 하락했던 밴쿠버에서는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는 징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RBC에서는 가격 하락이 사실상 그 지역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적인 정책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방선거는 잠재적으로 정책 와일드카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몇 개월간 이런 7월과 같은 행보를 걷는다면 더 느슨한 주택 관련 정책보다는 더 강력한 정책을 논의하는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오든 안 오든 이러한 논쟁은 10월에 연방선거를 앞두고 올가을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 관련 정책이 정치인들이 이야기할 화두가 될 것으로 모두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거의 결과는 캐나다 주택 정책 노선을 바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RBC의 리포트대로라면 앞으로 집값 상승이 유력해 보이는군요. 특히 토론토, 오타와, 몬트리올은 집값 상승을 주도할 도시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캐나다 8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